네, 칠판 정리하고 이제 제 3강입니다. 제 3강, 제 3강에 지난 시간에 우리 STP 분석 중에서 그 끝에 제 3강입니다. STP 분석,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팅하고 그 다음 P는 뭐였었어요? 포지셔닝이었었어요. 포지셔닝에서 포지셔닝을 하다 보니까 그 포지셔닝 내에서 뭐가 필요하게 됐어요? 포피, 즉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다음에 뭐예요? 프라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요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포지션 다시 말하면 STP 분석에서 세그멘테이션 됐어요. 그 다음에 타겟팅 됐어요. 이 포지셔닝을 하려다 보니까 몇 가지 것들을 다시 또 조금씩 꺼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지셔닝에서 포피 분석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포피 분석은 처음에 제품이 되죠. 프로덕트.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가격, 프라이스.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네 번째 뭐죠? 프로모션 했나? 아, 프로모션 안 했나? 프로모션이에요. 이 포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포피 분석은 프로덕트, 이게 제품이 뭐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통 경로, 유통 경로는 어떠한 곳으로, 그 다음에 판매 가격,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고, 유통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유통 경로죠.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판매 촉진, 그래서 판매 홍보 마케팅, 판매 촉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을 우리가 좀 면밀히 이 포지셔닝에서 그 어떤 단계로 우리가 직업군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 끝나고 타겟팅을 해요.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다 할 건지, 어느 쪽에다 우리가 설정을 할 건지에 대한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하려다 보니까 그 포지셔닝 하나 가지고선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시장과 소비자 또는 내가 선택한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의 어떤 브랜드를 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포지셔닝에서 차별화를 하면 좋겠지만 차별화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분들이 차별화해라 하지만 차별화할 정도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를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로 다시 그 안에 분석을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프로덕트가 어떤 제품으로 통해서 가격은 어떻게 설정이 되고, 판매 가격입니다. 근데 플레이스,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하고, 판매 촉진, 프로모션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전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나하나에 다 과목과 어떤 그 전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맞게끔. 그래서 포피 분석은 이러한 정도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신뢰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STP 분석에 대한 분석의 신뢰와 검토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 제품, 물론 지금 뭐 방탄소년이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보다 더 훌륭한 그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그 많은 우리 아이돌 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문화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한류 음식 또 한류 문화가 세계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들은 것은 중국 그 어떤 요식업 사업에 한번 끼어들어 보자. STP 분석을 통한 중국 요식업 진출, 이렇게 하면 좀 제목이 거창할까요? STP 분석을 통한 중국 요식업에 대한 진출이다. 시장 세분화. 자,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그 제일 먼저 STP 분석이니까 뭘로 나눠요? 우선 나이로 한번 나눠 볼까요? 여기다가 나이. 아까 나이는 똑같이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각각 다 있었어요. 중학, 고등, 또 대학생, 또 뭐 사회초년생, 아까 다 했었죠. 초년생. 요거는 이제 검토니까 한번 우리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중반, 40대 중반,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쭉 한 다음에 직업군을 다시 또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아까 직업군에서는 뭐 일반 회사원이라든지 회사원, 또 중견 기업에 근무할 수도 있죠, 그죠? 회사원하고 군인도 직업군인에 저기에 들어갈 수 있고, 주부도 직업군에 들어갈 수가 있죠. 또 뭐가 있겠어요? 의사도 있을 거고, 또 뭐 회계사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으니까 이걸 분리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법조인이라든지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지역은 아까 우리가 강남을 A 지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B 지역으로 나눠요. 세 개 정도 지역으로 나누세요. 그다음에 국적이 어딘지. 이건 지금 어디예요? 중국 요식업 진출이기 때문에 이 국적도 하나 넣었어요. 중국인인지, 그다음에 한국인인지 국적을 분류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했어요. 여기를 이제 자, 세그멘테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T는 뭐 해야 돼? 타겟팅 해야죠. 타겟팅은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저기 외식 사업이니 타겟팅이니까 T로 적죠. T로 적고 외식 사업이니까 타겟은 아까 밑줄 친 대상들이 있었으니까 그 대상으로 하되 중국에 가져간 아이템을요. 이제 이거는 지금 중국 요식업 진출이라는 건 이제 한국 음식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가져간 아이템은 한국 치킨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요 제품을 치킨, 한국의 고유 치킨이죠. 치킨, 그리고 비빔밥, 라면, 요런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류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고 그래요. 한국 치킨하고 비빔밥하고 라면이. 그래서 그 구매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들, 젊은 그 여성 비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경향을 띄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를 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또한 A급 지역의 경우, 요 A급 지역의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검토를 A급으로 검토를 했으나 권리금하고 어떤 초반에는 여기 가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지역이 중국에 가서 A급 지역으로 하려고 했어요.
A급 지역으로. 그런데 뭐가 높아요? 계약금, 또 권리금, 이런 것들이 높아요. 임대료까지. 권리금, 뭐 임대료까지 상당히 높은 그런 금액 때문에 자본력 대비로 해서 매장을 개설하기에는 위험성이 좀 높았다. 그래서 B급에서 C급으로 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 분석이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누가 했던 거예요. 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이제 우리가 답습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A급을 하려고 했더니 계약금, 임대료 이런 것들이 높아서 꼭 A급을 하고 싶었지만 여기서 B하고 C급을 조사. 요 지역을 선택을 한 거죠. 요 지역을 조사해서 지역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 고객에서 한국인들을 크게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 이게 전부 다 중국인 대상으로 판매를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진출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인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려고 했으나 B급하고 C 지역을 가려다 보니까 한국인까지 고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어떤 타겟팅에 있어서. 그래서 주 고객층을 뭘로 했어요? 주 고객층. 타겟팅을 뭘로 했다 그래요? 중국인으로만 했대요. 이 중국인으로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타겟팅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인까지 늘 생각으로 해서 중국을 들어갔는데 A급 지역이면 반드시 한국인까지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다시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의 분량에 맞게끔 하는 거였었어요. 자기 역량이라든지 자본력에 대해서 맞게끔 하다 보니까 B에서 C급인데 B, C급을 지역을 선택하다 보니 거기는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확실하게 양쪽으로 다 갔다 보면 양쪽으로 가다 보면 힘이 분산돼 버리면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다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 고객층을 아예 중국인으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었어요?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 이제 이쪽에서 그 행동을 취합을 했어요. 아까 포지셔닝에서 뭐 했었어요? 포지셔닝에서 뭐 했었죠? 우리가 포피 분석했었죠. 포피 분석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피 분석에서 제품 프로덕트를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에는 이제 중국하고 한국 퓨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그 요타오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타오나 소세지. 이 잘 먹는 요타오가 있고 그다음에 새우만두하고 게맛살을 넣은 거예요. 새우만두하고 게맛살. 중국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덕트는 요것들을 주요 제품으로 적용을 했어요. 요타오, 소시지, 새우만두, 게맛살. 요걸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플레이스. 유통 경로예요. 유통 경로.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이 주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배달 판매를 유통 경로로 봤어요. 그래서 요거 배달 판매를 주력으로 해서 이제 그 유통 경로를 정했고요. 세 번째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죠. 요 판매 촉진은 보통 이제 주로 인근 대학교 주기적으로 이제 여기 인근 대학교에
주기적으로 전단지 배포. 주기적으로 이제 대학에 전단지를 배포를 했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전단지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이런 메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요한 거죠. 프라이스. 판매 가격. 이 판매 가격은 중국에서 한국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부 한국 가게들이 A급지 위치 또는 한국인 대상과 달리 최대한 중국인 눈높이에서 맞추고자 노력해서 시장 내 어떤 그 중고가 또는 중간 정도 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국 음식이고 한류의 음식에 대한 원료를 담았지만 한국 가격으로 판매하는 그 일부 가격들이 있습니다. 보통 중국에 가도 여러분들 해외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면은 A급지에 위치한 한국인 음식점들이요 한국보다 더 음식이 비쌉니다. 그리고 또 그 현지에도 현지의 가격을 어떤 생활 수준보다도 가격을 우리 한국에서 파는 가격과 똑같이 받는 그런 곳이 많아요. A급지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우리가 지금 요 제품으로 가지고 나서는 요거 비빔밥하고 라면, 한국 치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요것을 함께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 가격을 A급지와 똑같이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비빔밥 가격과 똑같이 받을 수가 없었다.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라면 값과 똑같이 받을 수가 없었다. A급지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최대한 중국인들이 생활 수준 패턴에 맞게끔 요 가격적인 것을 중간 정도 가격, 제일 판매 가격하고 제일 싼 가격이 중간 정도 가격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러한 새우만두, 게맛살, 요타요, 소세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비빔밥과 라면, 한국 치킨으로 요것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배달 판매를 주력을 했고 프로모션은 인근 대학에서 주기적으로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으면 옥션도요. 맨 처음에는 그 오징어 광고라고 해서 A4 용지에다가 칼로 잘라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붙여놨던 옥션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근 대학에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광고를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했고 판매 가격은 A급지와 같게끔 한국 음식이 좀 비싸긴 하죠. 비싼 걸로 해도 판매가 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는 A급지가 아니기 때문에 C급 조사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을 중간 정도로 해서 맞췄다. 그래서 우리 중국 이 음식, 그러니까 우리 한국 치킨하고 비빔밥, 라면이 중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었던 STP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STP의 포지션에서는 포피 분석을 해서 그 포피 분석에 맞게끔 이러한 맞게끔 이렇게 해 나가야 어떤 STP 분석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공 이렇게 들어가서 현재 크게 몇 개 벌써 프랜차이즈점을 낼 정도로 크게 성공한 제품 어떤 신뢰를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STP 분석에 맞게끔. 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그리고 STP 분석, 포피 분석 그리고 STP 분석을 통한 중국 시장의 음식, 한류 음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했던 거에 대해서 신뢰 분석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같이 시청하시고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우리가 수학 분석, SWOT 분석, 수학 분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